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6.6%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고요. 덱스터가 15.9%로 포트 제외됐었고 저희 새로운 편입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 포트 제외된 종목이 오스템이 또 0.9%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7.7%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SNK도 15.2%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한국내와 세우글로벌, 광전자는 손절가 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래프 디자인이 8.4% 이때 목표가 달성했었죠.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수익을 내줬었고요. 우성사료가 16.6%, 그리고 포트 제외되면서 IHQ가 12.5%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보성파워텍이 12.7%, 그리고 MKM이 10.1%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 종목들 보시면 보령제약이 12.9%, 또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때 또 한 번 들어가서 23.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도 11.1%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 종목 HMM이 20.2%로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 오늘로 0.5% 수익 중에 포트 제외됩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 이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메디포스트와 금호석유, 남해화학, 안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이 오늘 0.5% 수익률로 포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그동안에 더 좋은 수익률들 가져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될 걸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도 힘이 좀 없는데 하나하나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또 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 중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하고 그럼 일본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시장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반등 흐름 잘 나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마감을 굉장히 좋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침에 이제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이제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저점 구간을 전저점 구간 지지를 해주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 분봉상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봉상 오늘 저점, 전일 저점을 또 이탈하면서 막 이렇게 분봉으로 밀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일선 돌파를 앞두고 한 차례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동의 한 중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다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올려줬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요 구간에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가야지 위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좀 저점 구간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한 3일 전보다 금요일 날이 좋았고,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좋았고, 오늘 또 보면 저점은 또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역시 보시면요, 어저께 이제 저점 구간을 오늘 좀 많이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뭐 대형주 지금 좀 매도세 외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좀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니까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의 또 돌리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코스피 3,100포인트 요 구간을 지난번에 지켜줬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키면서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저점 매수 최대한 분할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시세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종목들도 대부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시장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기대감에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3월 말부터 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제 이렇게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 끝났잖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생성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 더 좋게 나올 종목들이 안 좋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종목들은 또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바닥을 치고 벌써 이미 주가가 많이 또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또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기대감 생기기 전까지는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잘 해두신다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현대코퍼레이션 상당히 지금 아쉬운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지금 사실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이제 추세를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각을 좀 세워주면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꾸준하게 이 안에서의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주가 움직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한 10% 좀 안 되게 수익권 갔을 때가 보면 추세대 상단 부근, 전고점 부근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 조정 나오면서 지금 반등 흐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 추세대 하단 부근이에요. 오늘 21선을 살짝 이탈시키긴 했지만 추세대 하단 부근이고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이제 터졌던 요 기준점을 놓고 본다면 이후에 고가놀이를 이렇게 좀 하다가 주가가 고점대 돌파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단식 상승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대 흐름에 따라서 요 지금 돌파했던 구간까지 오늘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추세가 완전 꺾이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여전히 뭐 내일 정도 만약 시장 반등 흐름이 잘 나온다고 하면 함께 또 5일선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 한 22,5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뭐 좀 긴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도노리포트에 올해 머물고 있는 메디포스트인데 오늘 뭐 시장 조정 나오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는 크게 지금 뭐 크게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 그러니까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놓는 선을 보게 되면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 한 32,000원 가격대가 되겠죠. 요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갭 상승 출발해서 좀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시장 흐름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음봉 마감하면 내일 시가부터 또 상승해 줄 때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 보시는 것처럼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던 이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34,000원 21선 저항까지는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그 저항 구간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갭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좀 큰 폭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번에 이제 조정 나왔던 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 주고 눌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올라갈 때는 그 구간을 좀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1,500원, 32,000원 요 구간대 계속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요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호 석유 역시 제가 목요일 날에 이제 이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손절가를 22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 다음 날 금요일 날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데 아침까지만 해도 어떤 흐름이었냐면 살짝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쭉 밀어내면서 그 목요일 날 저점 구간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6거래일 연속 빠진 데다가 반등 흐름이 이제 잡히는가 했는데 시장이 반등한 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우장에 이제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 줬어요. 보통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갈 때 이제 개인들의 투자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물량 털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시점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거의 V자 반등으로 개인들이 매수할 기회를 잘 주지 않고 쫙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바닥을 깰 듯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흔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저점을 잡고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한 2거래일 정도는 겁주는 형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데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겁을 줬었고 오늘 뭐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지금 밀어내는 흐름으로 보면 이틀간 저점 잡았던 구간도 이탈을 시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물량이 투매가 좀 나온다든지 손절가를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은 털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현재 지금 외인들 매도세 시장이 계속 나오는 부분과 함께해서 지금 뭐 공매도 위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손절가까지는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분기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어떤 가격대에서부터는 분명히 주가가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금호석유는 약간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도보다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접근을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남해화학도 오늘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 섹터들 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앞쪽에 이제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남해화학도 보시면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대 상단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시세 좀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좀 강하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놨죠. 수렴을 해놓고 이러한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한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이렇게 이제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상단을 지지를 해준다든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단까지 밀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항상 맞아 떨어진다면 세상에 돈 못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남해화학은 접근했던 부분이 이 곡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 비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식품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과 함께 비료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또 내려오면 또 저점 매수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손절가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랩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거의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뭐 어떻게 많이 빠지고 오르고 하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이 지금 뭐 저점 구간에서 큰 변동성 없이 잘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한번 27,000원 부근까지 아침에 상승세가 살짝 나왔었는데 딱히 이제 뭐 올선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에서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21선이 이제 굉장히 좀 이 신뢰도가 높은 이평선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좀 하루 더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좀 짧게 잡아놨는데 이 구간 이탈 안 한다면 안랩도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이제 대표가 있는 국민의 당과 함께 이제 통합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저점 매수 여전히 괜찮고요. 손절하더라도 손실폭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업사이드 대비해서는 짧은 손절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시장이 불안하거나 안 좋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 이슈에 의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일신바이오 그리고 뭐 새롭게 막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mRNA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들 좀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테마도 오늘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테마들 내에서의 순환매 돌 때 함께 또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쉽게 현대코퍼레이션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는 날입니다.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주 한 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왜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2차 전지냐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이제 다들 보셨을 텐데 2차 전지 그 소재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지금 작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저점 찍었던 3월달 그리고 10월달 저점 구간 그리고 올해 2월달 저점 구간을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요번에 이제 또 조정이 나올 때도 요 구간을 좀 잘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그 NCA라고 해서 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의 마켓시어를 전 세계 2위 종목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계속해서 마켓시어 부분에서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아무래도 2차 전지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그 화력 우리가 이제 쓰는 CO2를 이제 내지 않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은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로 굉장히 좀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좀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실적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작년에 8,500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300억으로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역시 뭐 한 900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뭐 한 3년치 정도를 땡겨서 지금 올려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재 관련된 중에서의 대장주라는 부분에서는 프리미엄을 좀 더 얹어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노려본다 보시고, 두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서현 이제 도노 리포트 오늘장 내일장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여러 번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한번 시세가 좀 나와주고 기간 조정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21선 위로 이제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항 자리를 돌파할 때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눌림에서 공략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침의 관점에서 오늘 종가쯤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